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아니라 분위기로 기억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주변을 정돈시키는 힘이 있고, 어떤 분은 입을 여는 순간 공든 탑이 무너지듯 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최소한의 품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목소리를 높여도 왠지 가볍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주변 공기를 정돈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전자를 노인이라 부르고 후자를 어른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지만 품격이 생긴다는 것은 치열한 자기 연마의 결과입니다. 특히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얼굴의 주름보다 말투와 분위기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왠지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 저분과 대화하면 나까지 귀해지는 기분이 든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부드러운 언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서려 있죠. 품격 있는 어른의 분위기는 입을 여는 순간이 아니라 입을 닫고 있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하수들은 대화의 빈틈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가 잠시 말을 멈추면 그 사이를 자신의 자랑이나 영웅담 혹은 근거 없는 조언으로 채우려 안달이 나죠. 하지만 고수는 침묵을 즐깁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는 것은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진짜 어른은 그 순간 3초간 상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비난도 분노도 섞이지 않은 무색무취의 시선으로 말이죠. 이 3초의 침묵은 무례한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의 말을 복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 내가 방금 실수했구나라는 자각을 주는 것이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이 나는 그런 낮은 수준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수가 적은 어른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움은 곧 권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야 할 때 품격 있는 사람은 나를 주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첫마디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만남을 주도했거나 나이가 많으면 바쁜데 내가 불렀어, 잘 지냈어?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어른은 상대의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장 먼저 예우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묘하게도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상대를 높임으로써 당신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정돈하게 되죠. 품위는 내가 대접받으려 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대접할 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와 같은 말들은 당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배울 준비가 된 여유 있는 거인으로 보이게 합니다. 말보다 먼저 상대를 타격하는 것은 시선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른들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간이나 코끝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따뜻하면서도 깊은 시선을 유지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소의 미학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가는 가식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눈가에 자비로움이 서린 마치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해탈의 미소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거나 무례하게 굴 때도 이 미소는 힘을 발휘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웃으며 허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라고 넘기는 모습. 이 여유가 바로 어른의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 날카로운 칼은 더 큰 칼에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물은 칼에 베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대화 테이블로 끌어옵니다. 이른바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무용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당신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 되고 현재의 사람들에게선 멀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은 자신의 과거를 훈장처럼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은 어떤가요?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지금의 잣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함, 그것이 어른의 진짜 위엄입니다. 만약 꼭 조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당신을 고집불통 노인으로 분류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길과 지금은 참 많이 다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화법, 이것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경험을 가치 있게 전달하는 품격 있는 전달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아는 척을 하거나 대충 얼버무리곤 하죠. 하지만 진짜 멋진 어른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자신의 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상대가 내가 모르는 전문 분야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 그건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네요. 제가 더 배워야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두 가지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첫째, 당신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늙지만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둘째, 상대의 존재를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격상시켜줍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상대는 당신에게 깊은 호감과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창피해하지 마세요. 진짜 창피한 것은 배우려 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을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열린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의 분위기는 그가 던지는 질문에서 완성됩니다. 하수들은 상대의 사생활을 캐묻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연봉은 얼마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이런 질문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일 뿐입니다.
고수의 질문은 상대의 생각과 태도를 향합니다. 그 일을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요즘 가장 마음을 쏟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를 깊이 있는 사고로 안내합니다. 격조 있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질문을 던진 당신을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대답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혹은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인상적이네요와 같은 피드백을 덧붙여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당신에게 가닿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의 완성입니다. 어디서나 환영받는 어른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네, 잘했네 같은 막연한 칭찬은 큰 힘이 없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상대의 노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돌려줍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터 수치를 시각화한 부분은 정말 놀라웠어요. 덕분에 이해가 쏙쏙 되더군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에게 이 어른은 나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줍니다. 더불어 어떤 성과가 났을 때 내가 다 가르쳐서 그런 거야라고 자기 공을 내세우는 대신 당신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혹은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라고 공을 돌리세요. 공을 아래로 흘려보낼 때 당신의 격은 위로 솟구칩니다. 사람들은 공을 독점하는 리더는 두려워하지만 공을 나누는 어른은 진심으로 따릅니다. 당신을 향한 존경심은 바로 그 나눔의 미학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개 누군가의 인격을 판단할 때 그가 하는 말에 집중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상대방을 보는 0.1초의 찰나에 이미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의 분위기는 곧게 펴진 척추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해 어깨가 굽고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주변에 보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혹은 돌봐줘야 할 노인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리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세우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디디며 시선을 정면보다 살짝 위로 두십시오. 이 사소한 교정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른 자세는 나 자신에게는 호흡의 여유를 주고 타인에게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줍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부산스럽고 속도가 빠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본인 또한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격조 있는 어른은 모든 동작에 일정한 리듬과 여유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냅킨을 집을 때, 찻잔을 내려놓을 때, 혹은 가방에서 안경을 꺼낼 때의 동작을 떠올려 보십시오.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사소한 동작들 사이사이에 쉼표를 찍습니다. 물건을 소리나게 툭 내려놓지 않고 문을 쾅 닫지 않습니다. 이러한 느긋함은 주변의 공기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서두르는 사람을 보면 그가 상황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느긋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그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도
1초의 여유를 두십시오. 상대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답변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전달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력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얼굴은 타고난 생김새보다 그동안 지어온 표정 근육에 의해 결정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른은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가감 없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핵심은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미간을 찌푸리거나 즉각적으로 험악한 표정을 짓는 것은 내가 상대의 공격에 상처 입었음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진짜 강한 어른은 그럴 때일수록 표정을 더 담백하게 가다듬습니다. 약간의 미소를 띤 채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거나 무미건조하지만 예의 바른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들떠서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깊은 내공을 느낍니다. 당신의 얼굴이 호수처럼 평온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하지 못해 절로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품위는 결코 명품 브랜드나 비싼 장신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화려한 치장은 내면의 빈곤을 감추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른의 품격은 청결함과 단정함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디테일에서 완성됩니다. 낡았더라도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 깨끗하게 닦인 구두, 정돈된 머리카락과 손톱. 이 사소한 요소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질감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놓치기 쉬운 것이 위생적인 부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방증입니다. 옷차림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과 옷을 정성스럽게 돌볼 때 세상 또한 당신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당신의 단정한 외양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당신도 나를 예우해 주길 바란다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선언입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명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주변으로 모여들게 하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힘은 당신의 경제적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지갑을 연다는 것은 무조건 돈을 많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돈을 써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그 돈의 생색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후배들과의 만남에서 이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식사비를 내면서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라며 훈계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지불한 돈의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돈은 기쁘게 내고 대화의 주인공은 상대방에게 내어주십시오. 대가가 없는 베풀물 경험한 사람은 당신을 돈 많은 노인이 아니라 닮고 싶은 어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입을 닫음으로써 당신의 베풀문 비로소 완성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베푸는 행위 자체에서도 격조를 지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창하게 돈을 내는 것은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은밀하게 베푸는 법을 압니다. 식사가 끝나기 전 조용히 일어나 미리 계산을 마치거나
모임이 끝난 후 오는 길에 생각나서 샀어요 라며 작은 선물을 건네는 행동. 이런 세심함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보상 심리를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아우라는 빛을 발합니다. 또한 베풀음은 반드시 금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거나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또한 훌륭한 베풀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품격의 소유자입니다. 품위는 잔고의 액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형편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 안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집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을 핑계로 무례해지거나 비굴해지는 것은 품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비싼 음식을 대접하지 못한다면 정성이 담긴 차 한 잔을 내놓으면 됩니다. 돈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디서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은 소비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명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물건, 혹은 오랜 시간 곁에 두고 쓸 수 있는 질 좋은 물건에 투자합니다. 소비의 목적을 과시해서 향유로 바꾸십시오. 비싼 호텔 커피를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의 분위기와 대화의 가치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치장하는 물건이 비싸질수록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비로소 물건보다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걸친 브랜드가 아니라 당신이 내뿜는 가치를 보고 당신을 예우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고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진짜 어른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승화시킵니다. 고독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를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굳이 입을 열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보이는 어른, 그런 어른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있다는 당당함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나 당당한 어른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살았다면 어른의 품격은 그 모든 평가로부터 로그아웃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실체는 아니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십시오. 비난을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찬사를 들어도 우쭐해하지 않는 평정심. 누군가 무례한 평가를 내놓을 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군요라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여유는 당신을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게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입술에 맡기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당신만의 길을 걷는 뒷모습, 그것이 바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위험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엄격하고 진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고수는 적절한 타이밍에 던지는 품격 있는 유머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유머는 자신을 향하거나 상황의 모순을 부드럽게 짚어내는 것입니다. 유머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날 선 반응 대신 오늘 제 인내심을 테스트해 주시는군요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지혜. 이 위트야말로 당신을 공격하려던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깊은 내공을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고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중요합니다. 모임에서 일어날 때, 대화를 마무리할 때, 혹은 누군가와의 인연이 다해 헤어질 때, 당신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 당신의 품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떠날 때를 압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가장 빛날 때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날 줄 아는 미덕. 이러한 뒷모습의 미학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가 남길 유산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당신을 만났던 사람들이 느끼는 온기와 기억이 바로 당신의 뒷모습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시간은 늘 따뜻하고 짧게 느껴졌어라는 말을 듣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품위이자 최고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의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상대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나의 귀함을 증명한다는 원칙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낡아도 지갑이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편협해지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무너집니다.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공기를 바꾸고 당신의 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와인처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자세 속에 그 세월의 깊이가 우아하게 담기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품격이 더 널리 퍼질 거라 믿습니다.